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서울역에서 12번 출구로 나와서 넘어지면 답입니다. 넘어지면. 그래서 엄청나게 가까운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좀 많을 것 같긴 해요. 이게 12월 13일이거든요 12월 13일이니까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했던 물건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상 오피스텔에 관심 없던 사람인데요, 요즘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요. 이 물건은 2021 타경 52180 1번 물건이고요.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센트러빌 아스테움 서울 A동 702호가 부동산 경매로 나왔습니다. 실평수는 21.96평, 감정가는 7억 2천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유찰돼서 5억 7,600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업무용이기 때문에 일반 사무실을 내가 오피스텔을 구매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임차인은 무슨 투어 돼 있네요. 뭐 여행사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2020년에 들어왔고 말소기준권리는 2013년 9월달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임차인, 그래서 소멸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진 봅니다. 어휴, 으리으리합니다. 으리으리해. 비록 7층이라고 하지만 건물이 으리으리합니다. 이런 물건이 될 것이고,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서울역에서 12번 출구로 나와서 넘어지면 답입니다. 넘어지면. 내가 이렇게 서 있다가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이렇게 넘어지면 답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가까운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좀 많을 것 같긴 해요. 자, 이 부동산을 정리하고 최저 가격 평수 21.9평 5억 7,600 업무용 오피스텔. 업무용 오피스텔이라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에는 대출이 나온다라는 거죠. 네이버 부동산의 시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오피스텔 클릭하고 매매 나온 것도 없네요. 매매 나온 게 A층 중층인데 3,250이 똑같은 거죠. 21.95평. 자, 요게 3,250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최저가 기준으로 했을 때 이 3,250을 받으면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요? 수익률 한 5.9%? 5.8% 나올 것 같긴 하네요. 5.4%, 5.5% 나오네요. 약 5.5%. 서울의 한복판에 있는 오피스텔이 수익률 5.5%면 어떨까요? 그럼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 대출을 받아. 그러면 80에서 90%까지는 대출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90% 대출 받는다 그러면 얼마가 대출이 나와요? 최저가를 받으면 576 곱하기 5억 1,800, 5.18억. 그럼 나에게 필요한 금액은 얼마죠? 5,800만 원. 네, 이렇게 되죠. 여기에 이제 보증금 3천만 원 회수. 왜 3천만 원 회수 가능해요? 여기 이제 임차 보증금 받았으니까 이렇게 회수 가능한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받으면 우리가 이제 이자가 더 많이 나갈 것 같긴 해. 5.18억. 한 달에 이자가 215만 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정리를 하자 보면은 월세 250만 원 받아서 마이너스 215만 원 하고 하면은 내가 35만 원. 이고 나의 투자금은 한 3천만 원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될 것 같네요. 이 용산에 있는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최저가에 받게 되면은 나의 돈 3천만 원 들어가고 월세는 한 35만 원 정도 남을 것 같은데 요 정도 투자면 어때요? 요 정도면은?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꼭 이 수익률로만 거래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자도 많이 있어요. 실거주자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실거래가를 보니까 2021년 3월 달에 7억 9천, 3월 7.9억 거래. 21년도. 그리고 최초에는 4억 5천, 4억 8천 되네요. 그런데 우리가 2020년 이후로는 6억 6천 이하는 없었어요. 6억 6천. 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오피스텔에 지금 거래되는 가격들이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6%짜리 수익률이 없다 보니까 수익률이 더 낮더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예요. 언제? 금리가 내려가면은.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업무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가격이 떨어지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예전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근린상가 보다 보니까 상권도 봐야 되고 되게 힘들어. 그런데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들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실패를 할 바에는 조금은 적게 수익을 벌더라도 조금 더 안전한 투자를 또 한 번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3천만 원 투자해서 한 달에 30만 원 남는다? 그거는 엄청 높은 거잖아요. 10% 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상가만 고집하지도 말고 너무 오피스텔만 고집하지도 말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최대한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투자를 하다 보면은 하나에 꽂히는 순간부터 다른 게 안 보이거든요. 족장이나 사람이 상가를 얘기했어. 상가만 계속 보고. 족장이나 사람이 빌딩 얘기했어. 빌딩만 계속 보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사이트를 최대한 넓힐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좀 물건을 보신다 그러면 이러한 식으로 역세권에 정말 좋은 오피스텔은 우리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역세권 있는 오피스텔은 우리가 금리가 떨어질 때에는 또 어느 정도의 가격에 매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요즘에 보면 아파트라든지 일반 다른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두 번씩 유찰되는 경우가 종종 보이긴 해요. 이런 오피스텔도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보다 인기가 좀 덜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에 내가 매각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만 좀 더 임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은 생각보다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나 이게 난 그것도 불안해, 나 이자 내기도 싫어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거를 뭐 다른 방법으로 또 임대를 주는 방법도 많으니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경매나 공매 같은 경우에 오피스텔 낙찰받을 때에는 꼭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관리비예요. 평당 관리비가 얼마고 미납된 관리비가 얼마고 내가 인수된 관리비가 얼마니 라는 것은 꼭 한 번 더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구매들도 10번, 20번 체크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큰 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서울에 있는 나의 공간을 갔는데 또 그렇게 또 비싼 돈이 아닐 수 있잖아요. 90%까지 대출 나온다 그러고 하면은 평당 10만 원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250 가까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가격에 서울에 있는 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에 매각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보시고 신중한 투자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12월 13일이거든요. 12월 13일이니까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께서는 다녀와 보세요. 그래서 요거는 재밌을 것 같습니다.